안녕하세요. 박호영입니다. 네,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질문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는 제가 일부러 오프로 해놨어요.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주변 소리가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소리를 다 오프로 해놨으니까 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제가 완저 비즈니스를 플랜을 만들고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제 시스템 이전 관계로 해서 우리 모든 사이트들이 지금 현재 온이 되지 않는 거죠. 로그인이 안 되는 상태가 지금 3주가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완전 비즈니스 진행되는 것도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완저 비즈니스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완저 비즈는 왜 들고 나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취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완저아웃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블록체인 패키지와 스타터를 가지고 이제 이 어카운트로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 유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IMA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원코인이 세상에 나가는 이제 이 전략을 지금 펴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점이 다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에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시점을 읽은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4개월 정도 돼서 우리가 이제 2020년 이제 1월달 2020년이 접어들면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도 뭐 발생이 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지금 법정하게 되는 속도가 2020년 1월달로 들어서서 이제 빨라지고 있고요. 우리 회사도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하나로만 이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시키는 과정에 계속 만들어서 통합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 통합을 시켜 나가는 이 단계에서 이제 전 세계는 아직도 이제 이것을 기회인지 또는 이것이 기회가 아닌지를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읽혀져서 이제 저는 기회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더 이상 물러나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기회를 안 잡았느냐? 지금도 물론 기회를 잡았죠. 지금도 기회를 잡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완즈 아웃을 위해서 우리 원코인이 세상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제 원코인은 이제 완즈 아웃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그 다음에 그 세상에 이 원코인이 나가서 이런 암호화폐가 나가서 세상에 필요하니까 이걸 준비를 시킨 거고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적용돼서 사용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런 원코인이 세상에 나가서 작게는 이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가문의 어떤 복을 누리고 홍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길게는 좀 크게는 어떤 기업들이 이걸 원코인과 이제 뭔가 이를 같이 도모하고 여기에서 이걸 적용하기 시작을 하면 기업의 운명이 달라진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운명이 달라진다. 네 번째는 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이 경제계가 다시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 세상의 경제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세상의 금융과 교육의 거의 이 컨트롤 타워라고도 할 수 있거나
또는 저 위에서 그 조율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IM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자인데요. 전 세계 회원국들이 약 UN 가입국의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이 회원국들이 그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또는 교원공제는 교원들이 또는 군인공제는 군인들이 그렇게 공조를 해서 어떤 분담금을 계속 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듯이 이 말 그대로 펀드이기 때문에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회원국이 자국에서 자금을 공조해서 이걸 모아서 기금으로 만들고 이 기금으로 형성된 것을 이 기금을 많이 내 있는 그런 나라를 위주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 좀 더 많이 있고요. 이 기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공통으로 해서 실제로 뭔가 오늘날의 화폐 비슷한 것을 오래전부터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SDR입니다. 그래서 SDR은 Special Draw Right라고 해서 특별 인출권입니다. 자, DR 할 때 draw는 돈을 빼는 걸 얘기합니다. 특별히 돈을 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언제 특별히 돈을 빼느냐?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 자기들이 분담한 금액, 할당된 금만큼을 돈을 빼서 자기들 경제를 살리는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1997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할당금으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 그 SDR을 빌려왔어야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 더 높은 이자율을 물어야 되는 IMF 체제 내에서 SDR은 일종의 화폐다. 이제 지금 현재 환율은 제가 이제 이해할 수는 이제 정확히 이제 캐핑은 안 됐지만 이제 예전에는 거의 1달러 수준의 이제 그런 SDR 가격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환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그 SDR이 자기들이 만든 이제 IMF가 만든 일종의 화폐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세계 이 나라에서 이제 돈을 일단 모아놓고 이제 그 다음에 위기가 오는 그런 집안 나라에 돈을 빌려준다. 우리나라에 개하는 거하고도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연금, 공조 이런 거하고도 비슷하죠. 전 세계가 그렇게 준비했던 이 시스템이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에 금융회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런 거의 기구처럼 돼서 전 세계의 이제 금융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그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를 이제 예측해보고 하는 그런 것이 됐다. 그래서 이제 IMF의 총재가 있고 그 밑에 세계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개발은행이 있고 또 아시아개발은행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의 금융의 이 큰 손들의 금융의 이 어떤 그 계층 구조, 헤게모니, 뭐 하이어라키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엔은 각국 나라의 어떤 그 전 세계가 이제 회원국으로서 가입이 돼서 그 주권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면 IMF는 전 세계 이 모든 이 국가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이 경제권에 관련된 그 금융권에 있는 또 다른 유엔과 같은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IMF 위주로 해서 심각하게 전 세계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이제 전 세계는 읽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의 문제가 생겼다. 한 나라의 돈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법화에 돈의 문제가 생겼다. 돈의 문제가 생긴 것은 어디에서 읽혀지냐? 은행에 가면 알 수 있다. 은행에 가면 돈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바로 돈을 빌려 쓰는 이자 또는 돈을 받아가지고 저금해 놓을 때 주는 이자 그 이자의 그 갭이 거의 제로다. 1%도 안 되는 거의 제로다. 지금은 마이너스까지 가도 돈을 안 맡긴다. 이제 거의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이 수수료를 받을 정도로 돈을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쌓여 있다 은행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이 뭔가 돈이 물건이면서 돈을 대상으로 업을 할 수 있는 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그런 업을 하는 은행이 더 이상 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들이 이 거의
몇십 년 전부터 읽혔지만 10년 전부터는 아주 심각하고 차후의 10년에는 더 이상 오늘 같은 세상이 올 거라고 보고 미국과 중국이 저리 싸우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은행에서 지금 이자율이 제로의 상태다. 그러니 어떤 나라는 자국의 화폐도 화폐가 아닌 것처럼 자기 국민이 버릴 것이다. 자, 베네수엘라가 그런 상황이 됐고 아르헨티나가 50%, 터키가 또 3, 40%, 기타 남미의 상당한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관계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은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가치가 그렇게 폭락을 한다. 1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이 돈의 안정적인 시장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러면 대항마로 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는 그러면 똑같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겠느냐? 이제 뭔가 기득권층이 에서 잘 되는 쪽이 뭔가 기존의 세상에서 잘 살았다면 그 세상이 무너질 때는 기득권층이 오히려 이제 기득권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잃고 새로운 것들이 부각이 되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통화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득권인 파운드가 득세했던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지난 100년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지난 100년에는 달러 시대가 이제 처음 움트는 시대에는 이제 바로 기득권인 파운드가 서서히 저물어들고 새로 신흥세력인 달러가 서서히 이제 득세가 돼서 오늘날은 이제 달러도 완전 기득권에서 이제 쇠퇴의 길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달러 자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달러는 다른 모든 통화에 이제 왕의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를 위시해서 이 통화의 위기가 이제 오고 있다. 기존의 법화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런 위기는 10년 전부터 명확하게 길이 뚜렷해서 더 이상 이 대항마로 이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격도가 세상의 법화와 또는 그 대표가 되는 달러와 이격도가 큰 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이제 기존의 금융시장에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화폐가 이 화면에 보이듯이 디지털 커런시 또는 크립토 커런시라는 암호화폐가 뚜렷하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지금 이제 펼쳐질 것이다라는 쪽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것에 전혀 이제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이건 세상의 흐름이라 그때그때 세상의 흐름 속에 파묻혀가 있어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그것이 우리 세상의 모든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았지만 이제 우리 왕코인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50대 또 60대 후반이 대부분이고 이제 그런 분들은 세상의 경륜들을 다 아실 거고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 세상의 변동이 되는 경기가 변동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암호화폐의 흐름이 온다는 것을 6년 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감으로 그 다음에 느낌으로 세상의 경륜으로 아시고 지금까지 들어와서 여러 굴곡이 있지만 계속 이것이 살아있고 우리가 왕코인에 가는 길이 뚜렷하고 세상에 가는 길이 뚜렷하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시고 오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 이제 주위에 계신 또 유저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또 아직도 여정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위안을 하고 서로 위로를 하면서 같이 가는 그러한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온갖 힘을 이제 뭉쳐서 이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완주아웃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완주아웃 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복잡한 것이 여러 계정이 하나로 나갈 수는 없어요. 자, 기존에 우리가 제 이메일과 또는 제 휴대폰과 이런 것들로 해서 한 3, 40개의 계정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갈 때는 기존에 볼 때는 휴대폰 어플도 사용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대표 계정인 제 거 하나와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바로 그것을 인식을 해서 자, 그걸로 해서 오픈이 된다면 제 계정이 열리는 거. 그리고 그 계정 내에서 내 30개, 40개가 이제 클릭만 하게 된다면 조금 이제 들어가 볼 수 있어서 이 중앙 컨트롤과 관리 비슷하게 해서 그런 계정으로 되는 우리 계정의 자기 것의 인티그레이션 완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에 하나의 큰 틀의 그룹에서 나의 그룹에 속하는 거죠. 나의 그룹에 속하는 것을 한번 로그인을 하면 통째로 그 안에 있는 그 그룹을 연다. 그래서 그 그룹의 대표적인 것이 먼저 뜬다. 그리고 나머지 그 2차, 3차, 4차 되는 것은 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대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이것도 일종의 우리 계정의 통합이다. 그래 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뭐 기타 여러 가지 만든 시스템이 있죠. 딜쉐이커도 있고, 그 다음에 원코인도 이제 부각이 돼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우리의 원아카데미라든가 원월드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통합이 되고 우리 계정 내부적으로 통합된 다음에 그리고 외부적인 시스템끼리도 통합이 돼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IT의 비전문가인 저도 그렇게 읽혀지고요. 그렇게 읽혀지는 배경에는 그동안의 관련 그 업체들의 그 선행 뭐 그들은 그렇게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진행 사항과 현재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타 다른 업체들이 또 현재 실패를 겪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과정도 그런 식으로 가지만 통합되고 이 단일화되고 하는 그 과정은 그것은 우리가 생략할 수 없는 거고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그러면 그 통합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시스템이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가서 업계에서 지금 새로운 이 암호화폐 새로운 업계에서 정말로 암호화폐를 주창해서 나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원코인도 있지만 뭐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원코인 외에는 다른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있다 손 치더라도 거의 미미하다. 그래서 원코인이 지금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뭐 우리의 이 블록체인도 그렇고 우리의 디지털 원리도 그렇고 우리의 엑스체인지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것도 그렇고 기타 우리의 채굴 방식도 그렇고 우리의 관리 방식인 이 관리 방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 새로운 비즈니스 이 패러다임 또는 컨셉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부분의 대다수는 거의 정반대의 논리로 반대에 먼저 내놓고 주장을 해왔었죠. 그들은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의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와중에 이 정부나 유관기관, 그 다음에 이 금융 관련 단체, 유럽 중앙은행, 유럽 의회, 기타 모든 IMF라든가 이런 데서 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원코인의 비즈니스 컨셉이라든가 우리가 개념, 우리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우리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동안에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외부적인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그것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우리 회사가 그러니 여기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시스템 통합도 우리 회사가 만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단계는 뭐냐? 이제 표준화가 되겠죠. 자, 우리 것을 표준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따라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제 생각에는 표준화하고 흉내하고 모방하는 것만 해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 후발주자들이 쫓아와도 벌써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우리한테는 더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업계 리드를 하는 그런 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이 반드시 돼야 되면서 통합이 된 다음에 바로 그런 우리의 시스템이 원 이코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통합은 이제 화폐 하나로만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도 법이 준비되는 과정이라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법이 거의 준비가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총력전을 해서 시스템 통합을 이루어내고
법이 이제 곧 만전이 됐을 때 그 시점이 맞아서 우리 완전아웃이 될 것이다. 완전아웃이 됐을 때 벌써 우리는 이제 돌아가는 우리끼리의 뭔가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원 이코시스템이 통째로 세상에 나가서 그 다음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기존의 은행이라든가 기존의 금융기관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법이 안 돼 있으니 그 돌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는 모습과 이 돈으로 쓰이고 우리 원코인이 정말로 어떻게 해나가는 이 우리 원코인의 생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들도 들어와서 일단 이 생태에서 사는 것을 적용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들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 걸 가지고 삶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통합을 이루면 표준화가 될 거고, 표준화가 된 다음에는 일반화가 될 것이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는 왜 기획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일반화가 아니라 특별화, 특수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인식을 못할 때 우리는 특별히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들이 아직은 아니라 할 때 우리는 기회는 그럴 때 들어와야 된다라고 미리부터 이제 인식해서 들어온 거죠. 영어로 얘기할 때 이런 것을 콕 집어낸다라고 해서 스퍼스픽, 스페셜 할 때 스펙. 그래서 우리는 스퍼스픽한 단계에 있는, 그래서 스페셜하게 먼저 들어온 특별한 그러한 이 어떤 그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통합이 돼서 이제 편하게 되고 사람들이 또는 다른 기관들이 이걸 받아들여 들이고 자기들도 이 생태에 들어오게 되고, 자, 이렇게 표준화가 될 때 모든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피플들이 들어오게 되는, 보편화가 되고 저변화가 되고 이제 범용으로 사용되는 바로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된다면, 그때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의 은행에서 자기들이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바로 이 약간의 이자율을 보면서 들어오듯이, 또 그런 돈을 사용하듯이 그런 식의 전 세계가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 새로운 돈은 오늘날 다 낡아빠지고 망한 돈도 이자율이 1%인데 그럼 새로운 돈도 이자율이 1%냐? 말이 안 되겠죠. 이 낡아빠진 이 돈이 20년 전에는 이자율이 7%, 8%였습니다. 자, 그때도 돈이 생긴 지 한참 된 그런 돈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세상에 처음 나가는 돈이고, 원래 금융에 처음 시작했을 때 금융은 자, 이자율이 1%가 제로가 아니라 이자율이 7%가 아니라 이자율이 거의 빌려가면 10% 이자의 대출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맡기면 거의 7% 이자를 내는, 그래야지 은행업이 되죠. 이것도 일종의 돈을 가지고 입고 출구 이걸 따져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걸 따진 이런 식의 사업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물고기 참치 도매상을 한다. 참치가 들어올 때 어부들한테 얼마에 받고 시장에 내놓을 때 얼마에 팔고 할 때 이 갭이 그 최소 20% 정도는 돼야지 그 법이 제대로 되는 거죠. 은행업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자, 그 갭이 이제 처음부터 한 4%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오히려 10%도 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돈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는 이 돈이다.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은 그런 돈이 없으니 이런 새 돈으로 금융업을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타 이제 여러 이제 업체에서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환율을 우리가 안정적으로만 하면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돈이 활로가 되어날 것이다. 그래서 보편화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돈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미국이 어디 있고 유럽이 어디 있고 아프리카가 어디 있느냐? 기존에 돈이 만들어졌는데 왜 달러는 1달러에 1,200원이냐?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로자 박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는 기득권층이 바로 기득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득권층 말고라도 언뱅크된 나라에도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도 할 수가 있고 하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읽혀졌고, 그래서 지금 로자 박사 얘기를 보면 디지털 커런시는, 자, 여기에 보게 된다면 화면에 이 create peace, 자, peace 평화를 창조하고 reduce poverty,
기아 빈곤을 줄여두고 그리고 make business transaction more affordable for the masses. 그래서 비즈니스 거래를 훨씬 더 편리하고 이익이 좋게 한다.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자,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빠르고 국경도 초월하고 수수료가 싸면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너무 좋잖아요. 자, 근데 비싸고 자, 수수료 많고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바로 이 카드 회사나 중간에 있는 은행들이나 이런 데에서만 이제 이익이 있겠죠. 그만큼 이제 거래가 어렵고 거래가 어려운 그 정도만 해도 그런 기업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 대중들한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그런 거래를 만든다. 암호화폐가 국경을 초월하고 수수료 싸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자, 은행도 없고 그렇게 중간이 필요 없으니 바로 누구든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비즈니스를 참여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비즈니스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관광자원과 천연자원 이런 것들로 판매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새로운 대단한 사업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먹거리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어느 삶이 윤택해지면 자, 싸울 일도 없고 전쟁도 없겠죠. 이웃나라 침략할 일도 없고 그러니 다시 평화가 또 정착이 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이제 언뱅크된 나라 이제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불쌍한 나라를 도와주는 게 좋겠죠. 바로 그런 이념을 세워서 우리 루자 박사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완 아카데미라든가 우리가 알고는 완 나이프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체리티 파운데이션 이 자선단체인 법인을 원 월드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원 월드 파운데이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캐시로 수당으로 받은 것도 기부를 받고요. 뭐 페이팔 같은 걸 통해서도 실제 달러나 유로로 기부를 받기도 하고 실제 왕코인을 여러분들이 얻은 왕코인으로 또 기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기부받은 것은 원월드 파운데이션에서 주로 아프리카의 이 어려운 나라들한테 학교에 또 이제 대준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애들이 이제 성장을 하도록 한다든가 또 이제 학교에는 이제 식비와 교육비와 기숙사비 이런 쪽에 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월드 파운데이션하고는 또 별개로 왕코인이 정말 아프리카에서는 화폐로 잘 쓰이고 있느냐? 우간다 예를 들어보면 1년 5개월 전에 우간다에 있는 리더가 학교의 교육비와 기숙사비와 식비에 해당되는 걸 쿠폰으로 기부 기프트콘 쿠폰을 딜쉐이크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 15개 정도를 사서 보낸 것 같은데요. 그때 참여도 해서 아마 운동도 해서 글로벌 장마 등에서는 그때 그 참여해서 그 기프트 코드를 아프리카에 전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에서는 벌써 이제 그렇게 화폐로 왕코인과 이런 것들이 쓰임을 적용을 해 나가고 있다. 아프리카뿐만이 아니고 남미도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회사가 기부를 하고 있고 우리의 이념이 있으니 바로 이제 저는 이것을 이제 착안을 했습니다. 착안을 해서 제가 충분히 부자고 여러분들도 부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왕코인이 꼭 우리 한국 돈으로 현재 기준에서 약 6만 원으로 바꿔야 되고 유로로 43유로로 바꿔야지 이게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회사가 믿고 저도 믿고 실제 아프리카에서 글이 쓰고 있고 우리는 그 쓰임을 자꾸 높여가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예전에는 이제 그 정책이 외부 변혁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지금 좀 딜레이가 돼서 정책을 많이 바꿨지만 처음에는 주식을 청약을 할 때도 원코인으로 받았습니다. 100% 남들 알아주지 않을 때 저희 회사는 주식을 청약을 할 때 원코인을 받았다. 두 번째, 우리가 ICO로 하고 세상에 내놓을 때 이제 회사는 우리 원코인의 가치를 당시 환율인 3만 원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세상에 이 버파와 대표적인 암호화를 받고 우리 원코인에 얻을 수 있는 기회 OFC 토큰을 세상에 ICO로 시작을 했다. 이게 2018년 10월 8일부터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들어와서는 원코인을 통해서 이 실제로 우리 패키지를 살 수 있도록 이제 했었다. 그래서 스타터 같은 경우 0.5 유로를 쳐서 일단은
사게 했던 그런 장을 열어본 바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 50%까지 원코인을 지급해서 우리 교육 패키지를 사는 것들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8월 21일까지 기회를 열어놨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꾸 우리 스스로 원코인이 화폐라고 쓰이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길을 열어가고 있고 테스트해보고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충분히 우리는 부자이고 그런데 우리 원코인은 지금 때가 돼서 세상에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 근데 저는 완주아웃은 기정사실이다. 완주아웃이 된다면 이제 세상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원코인만 얘기를 해보고 194개 국가가 나가 있다면 이제 완주아웃이 된 이후에도 원코인의 세상에서는 1등 국가와 194등 국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는 미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갖춰서 이 한국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국인들이 뭔가 회사하고 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회를 잡아서 나중에 엄청난 기회가 되고 회사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인식하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떠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완주아웃이 됐을 때 저는 큰 딜을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이 원코인의 시스템 이 기반을 완전히 세팅해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원코인에 대한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제 이 숨은 이 계획입니다. 우리 모든 세상은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8월 22일 날 루자 이그노토바의 어머니 베스카 이그노토바가 우리의 비전을 발표하고 로드맵을 하면서 마지막 이 단에 있는 그 말은 우리는 반드시 내셔널 레지슬레이션 이거에 맞춰서 레귤레이션 되고 컨트롤 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레귤레이션하고 컨트롤해서 그렇게 이 법에 이 합법적으로 나간다. 자, 내셔널 레지슬레이션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입법화를 얘기합니다. 자, 각 나라의 입법화가 안 되고 있어는 각 나라에서 화폐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정말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 우물에서는 숭늉을 찾을 수 없죠. 정말로 그 물을 길어다가 밥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밥 다 퍼내고 드시고 거기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을 때 숭늉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그 단계가 지금 가는 와중에 있는 것이지. 아직도 그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 자, 우리나라에서 원코인이 화폐가 쓰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쓰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화폐로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암호화폐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아직 화폐로 돼서 화폐를 쓰고자 인정을 해주고 허가를 받고 화폐를 쓰고 있는 데가 없고 그런 성급히 나와서 그래서 뭔가 일을 꾸며보려고 하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텔레그램이나 리브라처럼 오히려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겁니다. 제대로 이 컨트롤을 하고 제대로 법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고 법에 하자가 없을 때 우리 원코인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법원에서 이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아도 우리가 거기를 다 클리어하고 그리고 승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투철하게 내셔널 레지슬레이션을 기다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나간다는 이 기조와 이 흐름이 명확하게 읽혀지고 그 다음에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목을 잡지 않는 거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이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과연 그러면 내셔널 레지슬레이션 입법화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화하는 과정과 유럽에서 선진으로 먼저 하는 입법화하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일본과 한국은 거의 뭐 큰 시간 차이가 없이 그렇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거하고 병행해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갈 준비를 해서 준비되어 있던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하고 통합화하고
그리 나가는 시점이 됐으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유저 IMA는 어떤 식으로 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나갈 준비에 나가게 됐으니 바로 그런 걸 준비해서 더 부각을 시키고 이제 그런 때가 됐을 때 국내 법도 자산 관리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격을 득하거나 신고를 득하게 한다니 우리도 제대로 신고를 하면서 원코인이 정말로 선진 그룹의 유럽부터 먼저 법적인 클리어가 되면서 그쪽에 쓰임이 더 확장이 되는 그런데 우리는 더 국내적으로 더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고 우리도 대정부의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대지방정부의 로비도 해서 이 삶을 더 많이 도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회사의 정권을 또는 회사의 대표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얘기하고 올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힘을 더 받게 하려고 제가 이 완자웃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자웃 드라이브를 거는 여기에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100만 원코인을 제가 회사에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5만 개를 이미 기부했습니다. 기부 조건은 우리 회사가 지금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잉태시키는 그 화폐를 찍어내는 신문을 찍어내는 윤정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반에 이걸 화폐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도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대단한 거다. 이제 이런 블록체인이 드디어 우리 회사가 아예 새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패키지도 레벨로 거의 이 대학교 교재 수준으로 한 200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를 4단계에 걸쳐서 지금 그러니까 800페이지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교육 자료를 내놓고 온라인 동영상도 이제 발표해서 이제 하는 우리 교육 패키지가 지금 현재 2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 패키지를 해서 이 교육 패키지하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계정이 만들어질 때마다 원코인 33개를 회사에 기부를 한다. 원월드 파운데이션에. 그리고 이제 이것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구입을 했어도 한국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이 흐름에 여기에 조인이 돼서 우리에 합류를 한다면 그렇게 합류되어 있는 그 교육 패키지에 대해서도 33개의 원코인을 원월드 파운데이션에 기부한다. 자, 그렇게 기부를 하게 된다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뭐 상당히 기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기부하는 조건은 매주 우리가 계산하는 거니까 매주 그렇게 뭐 판매되거나 저희 쪽에 입혀진 그런 그 블록체인 코드에 곱하기 33 저희가 1000주에 이제 320개를 이제 유포를 시켰습니다. 이 320개는 일주일 만에 유포를 시켰는데 전 세계에서 유포된 양의 거의 8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아까 같이 채러티 마케팅과 제가 받는 여러 가지 회사에 일을 해서 온갖 가져온 이 인센티브를 다 쏟아 밑에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8월 21일까지 쏟아 부었더니 제가 약간의 적자를 봤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적자를 제가 기부하는 원코인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모든 걸 쏟아붓는데 그것을 또 해서 그 갭을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원코인의 80%를 지금 회사에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정산을 했더니 320개가 이제 돼서 정산을 했더니 약 33개로 곱하니 이제 약 1560개가 이제 원코인이 됐어요. 그걸 이제 기부를 했고, 그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나는 100만 개 코인을 반드시 기부한다.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리코인, 이제 이 코인세이프가 끝나는 날이 8월 4일인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25만 개의 코인이 있어서 25만 개를 회사에 바로 기부를 했습니다. 열어서.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프리코인이 생기면 나머지도 다 기부를 할 겁니다. 기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아프리카에 쏟아내는 거죠.
우리 패키지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의 그 다음에 33개씩 나갑니다. 그리고 전에는 또 거의 더블에 이 들어오는 이 여러분들의 돈에 그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은 8월 21일부터 이제 회사는 결제 방법이 이제 바뀌었죠. 인센티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8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그래도 제가 회사와 딜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쏟아주고 있습니다. 쏟아줘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이 기존의 이 회사의 시스템대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 완자업 비즈니스를 여러분들한테 베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수당뿐만이 아니라 인센티브도 이제 이 블록체인 패키지 코드 하나씩을 성과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주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비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일단 코인을 받는 게 스타터를 저희가 하나를 더 입혀주니 더블로 받는다. 두 번째, 그래서 한 2월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 패키지를 사람들한테 소개하면 블록체인 패키지 통째로 하나를 이제 이 판촉 이 상여금으로 저희가 또 기부를 한다. 금전으로 기부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기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소개해라. 소개해서 자꾸 블록체인을 나가게 어카운트로 만들어라. 그렇게 돼서 3개의 어카운트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곱하기 33을 해서 아프리카에 제가 제 코인으로 또 기부를 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흐름을 크게 선순환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이 기부 마케팅을 펼쳐서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나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고무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적극 이제 신뢰하게 되고 한국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한국에서 지금 유포되어 있는 이 블록체인 패키지가 1,500개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추후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약 1,300개 계약을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이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 그동안에 별로 소리 소문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느냐. 자, 이것이 바로 로자 박사의 이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로자 박사가 여러분들한테 팔자만 고치고 암호화폐 시대가 되면 어떻고 저떻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언뱅크돼 있는 나라, 푸어하고 이 불쌍한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가 바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래의 이런 세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가장 먼저 왕코인을 가장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현재로서 딜쉐이커에서 물건을 사는 데는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기부를 통해서 이걸 받아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지금 현재 왕코인은 초창기부터 가졌으니 바로 기부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가자. 자, 왕코인을 통해서 우리 우간다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간다에서는 2019년 1월 달에 콘스탄틴이 우간다 이 엑스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과 이 지방 정치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았고 당시에는 거기에서 왕코인으로 병원을 세운다라는 드라이브까지 걸면서 왕코인으로 하는 그런 이 기부 그런 것들로 하는 것들을 펼치는 그런 내용들이 뉴스레터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이제 남미에 또 순회를 하다가 오늘날 현재까지 이렇게 발목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나라에서는 바로 왕코인에 대한 호감도가 남다르다. 그리고 더 낫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 이렇게 기부 문화를 또 펼쳐서 거기에서는 스타트 하나 구입하는 것도 당장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기부를 더 해서 그쪽에서 쓰임을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참여를 시키고 그분들도 스타트로 그 다음에 하나를 갖게 될 거고 그럼 거기에 코인이 들어가고 하면서 전 세계가 선순화가 되고 그쪽에 이제 지역이 좀 잘 된다면 이 완저잇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리고 그 잘 되는 거기에 우리가 먼저 힘을 마지막 순간에 보탰지만 이게 끄는 것 같지만 끄는 게 아니라 완주합은 바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떠밀려 간다. 이 떠밀려 갔을 때 지금 하나, 둘, 세 단계에 우리가 회사에 힘을 실어줬는데 마지막 지금 단계에서 더 회사가 엄청난 인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완저아웃은 전혀 멈춤이 없다. 회사는 또 전 세계 리더는 지금의 이전 과정이니 조금 답답하다. 계정이 열리지 않니 답답하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가져졌을 때는 전 세계가 다 움직인다면 한국에 움직이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자, 남들이 더 안 움직일 때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그 의미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게 되고 자, 그런 모드를 만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완저아웃이 됐을 때 우리 한국을 완저아웃의 1등 나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기고 그런 기반들이 우리가 IT 기반을 한국에서 만들었듯이 전용선을 하나 깔았을 뿐인데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 원코인으로 암호화폐 기반을 단지 우리가 먼저 만들자. 만드는 이유는 우리를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원코인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 그래 됐더니 우리 IT가 20년 이상 우리가 지금 먹고 살듯이 원코인으로 20년 이상 아니면 더 이제 우리 후손들이 여기에서 꽃을 피우고 더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딜을 우리가 코인을 얻어서 싸게 얻어서 이 현재 6만 원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에 원코인이 완저아웃이 됐을 때는 그때 우리의 환율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씨앗에 불과하고 시작에 불과하다. 그 씨앗으로 누군가가 신나라스러로 밥을 해먹고 떡을 해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뿌려서 다시 수확을 하고 다시 뿌리고 다시 수확을 하고 그때가 거의 완저아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 원코인에 나갈 길은 무궁무진한데 그 10예지에 해당되고 먼저 그 테스트를 해주는 이런 데와 같은 곳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게 하고 우리의 원코인도 누구보다도 더 유리하고 편안하면서도 이 쓰임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모든 활용이 될 수 있는 집도 사고 또는 뭐 땅도 사고 자 이런 것들도 먼저 누구보다도 우리가 원코인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자 하면서 지금 완저아웃을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원코인에 해당되는 모든 기동안의 그 방법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베푸는 것이 더 있다. 자, 150만 원을 약 160만 원을 가지면 자, 현재로서는 이 스타터가 블록체인 레벨 1을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150만 원만 가져오면 스타터와 블록체인 그것을 하나를 만들어준다. 자,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스타터를 입히면 코인이 더블이 되니까요. 지금은 이제 회사가 열리게 된다면 자, 슈퍼 원더힐이 돌고 또 슈퍼 스프릿이 돌아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입혔을 때 2번의 분할이 이루어지지만 4번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똑같다. 왜냐하면 또 슈퍼 원더힐은 50에서 200%까지 되니까 4배가 더 될 수도 있고 4배가 좀 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더 기회가 된다. 자,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하나를 만들어주지만 이제 그런 그 계정을 둘을 소개하면 블록체인 패키지 1000유로짜리 하나를 코드를 그냥 여러분들 판톡비로 준다. 이걸 가지고 새로운 스타트만 하나 더 입히면 만들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유포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판촉비로 가지면서 그리고 유포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자, 요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3개가 만들어진 여기에 저희 곱하기 33개씩 해서 99개의 원코인이 제가 기부하는 대로 이제 제 계정에서 회사로 나간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블록체인이 이제 팔리는 거에 곱하기 33개를 해서 회사에 기부를 할 것이다. 현재도 8, 90%는 한국에서 매출이 일어나는데 100%는 왜 못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전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움직이는 것은 한국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국이 아니라 회사다. 우리가 하나가 one for all, all for one이다. 원코인이 하나로 되고 원 패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는 다 같다. 그래서 바로 한국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지만 전 세계가 하나 돼서 회사가 움직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식이 되니 한국 사람이 어디 있고 외국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국에서 판 블록체인 패키지가 어디 있고 외국에서 판 블록체인 패키지가 어디 있느냐. 한국에서 입혀진 게 어디 있고 외국에서 입혀진 게 어디 있느냐. 무조건 어디서 사든 어디에서 오든 간에 지금 당장은 현재 한국에서 입혀진 대로 한국에서 구매되는 데에 33개를 하겠지만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사가지고 블록체인이 유포가 된다면 곱하기 33개를 해서 이 세상에 기부하는 그 전략을 펴낼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부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기부금이 더 넘쳐날 것이다. 회사에는 수천만 개의 원코인이 기부가 돼서 아프리카에 뿌려지고 자, 그런 기부가 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유저빌리티가 활성화되는 그런 거에 공여를 받았던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지부티나 소말리아나 남미의 또 베네수엘라라든가 또는 뭐 바하마라든가 여러 이런 나라들이 바로 그 나라에도 국회의원이 있고 지방정부 있고 그런 나라에도 은행이 있으니 그런 나라에 있는 정치가와 그런 나라에 있는 지방 이 자치단체 장들이 원코인에 대해서 이 갖는 호감도와 그 다음에 은행들이 갖는 호감도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애당초 떡잎부터 달랐던 우리 원코인이지만 현재 중간에 가는 과정도 다르고 앞으로 완자웃돼서 나가는 과정도 틀릴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우리가 스페시픽이 돼서 특별한 우리들이 들어왔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인티그레이션과 스탠다드자에서 표준화되는 이 스탠다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는 오픈화가 되는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된 다음에 그래 된다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원코인이 호감받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완자웃의 전략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완자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론은 이제 여러분들의 리더분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도 리더님도 있고요. 울산에는 이낙영 리더님도 있고 대구에는 이 전순남 또 장성아 리더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청권에는 이제 문전천 리더님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인천에는 이재준 리더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준 리더 또 같이 안광자 또 CM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장은경 리더님이 있습니다. 그런 리더님들한테 여러분들이 같이 문의를 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 이제 좋은 얘기들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실은 회의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국제회의가 많아요. 회사 이런 쪽에. 그래서 수시로 답변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문자로 주시면 꼭 문자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걸로 제가 마치고요. 질문한 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들어온 거, 질문 들어온 거는 2,500억 개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2,500억 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2,500억 개에 대해서 제가 처음 얘기를 들은 것은 4월 5일입니다. 4월 5일은 이제 우리의 당시의 캡틴인 이 사이먼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회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고 나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틀이 틀리면 그 다음에 이 결과도 틀리게 됩니다. 이 사이먼의 이 생각은 오늘날의 암호 자산, 비트코인의 이런 생태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또 회사는 또 제가 보는 그런 회사 또 현재 킹 제임스는 바로 화폐다. 오늘날의 그런 쓰임이 되는 것이 아니다. 화폐는 많을수록 좋고 근데
아주 적은 것보다는 적당하면서도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의 우리 화폐 1200억 개라든가 추 2500억 개가 나오든가 또 2조 5천억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화폐는 이걸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전 세계의 화폐로 쓰이는 거로 잘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근데 기존의 화폐 시스템, 이 암호자산 시스템과 우리의 시스템이 2,500억 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기존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도 없이 찍어내서 세상에 퍼뜨리고 그냥 먼지처럼 흐트러뜨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모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앙 통제 관리에 의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거를 쓰임을 컨트롤하고 그 트랜잭션을 바로 모두 블록체인화 시켜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블록 익스플로러까지 만들어서 그 흐름을 누구든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양이라고 보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 2,100만 개가는 2,100만 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양입니다. 자 21억 개는 21억 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양이고요. 자, 이 1200억 개는 1200억 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양입니다. 2500억 개는 2500억 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양인데 당장 2500억 개가 지금 나왔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의 교육 패키지가 만들어져야지. 그래서 토큰이 나와야지. 채굴 실청을 할 때 그때 채굴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채굴 돼서 이 그 마지막 리미트가 2,500억 개라는 것이지. 2,500억 개가 다 채굴이 됐을 즈음에는 다시 용량이 꽉 차고 쓰임이 꽉 차서 전 세계가 더 화폐를 요구한다면 더 만들어내는 것이 올바른 거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 금융에서 화폐를 이 통화량을 발행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오늘날의 화폐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 환율을 잘 지켜서 그래서 세상에 이걸 균형을 잘 지켜나간다면 그들이 우리 걸 가져다 쓴다면 그들이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가져다 쓴다고 해서 우리의 환율이 바뀌고 우리의 정책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관리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코인이 지금 2,500억 개라고 하는 건 이것이 5년 후에까지 쓸 건지 10년 후에 쓸 건지 자, 제 생각에는 1년 안에 다 이것이 세상에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대단한 것이라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더 필요하고 더 쓰이게 된다면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케일러블이라는 것을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블이 될 수 있도록 연동을 시켜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코인을 많이 내놓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코인은 채굴이 많이 돼도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코인의 가격은 회사가 블록체인 기반에 의해서 회사가 정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많이 산다고 정해지지 않고 이제 올라가고 안 산다고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패키지를 전혀 3년 동안 유포되지 않았어도 우리 왕코인 회사의 가치는 계속 우리 회사가 컨트롤해서 시스템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의 이 화폐의 결정권은 회사가 갖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1,200억 개를 내놓은들 2,500억 개를 내놓은들 결정권은 회사가 알아서 정할 것이다. 그리고 화폐는 이제 계속 필요에 의하면 어느 정도는 발행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모든 세상이 그랬고 이 블록체인 시대, 암호화폐 시대도 그 틀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보더리스, 국경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싸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암호화가 돼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는 우리 회사가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그걸 강점으로 두지 않아요. 자, 강점은 국경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싸고 속도가 빠르다. 자, 이런 화폐가 24시간 동안 거래될 수 이제 왔다 갔다 보낼 수 있는 이런 화폐가 된다면 이 혁명이 일어난다. 자, 그거에 우리가 관점이 돼서 그거를 관리하고 서포트하는 이 전산 시스템이 우리의 블록체인이다. 그 블록체인의 현재 용량이 1,200억 개가 풀이라면 다시 2,500억 개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의 전산 시스템을 갖추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기타 또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전략들이 나오느냐, 정책이 나오느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늘 또 수요 웨비나가 있고 이제 오늘 저녁이나 뭐 이때 또 뉴스레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회사의 공식 창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오픈하지 않은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오픈하지 않겠죠. 근데 오픈할 때는 회사가 그때 이제 이 시스템에 맞춰서 오픈한다. 그리고 지금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이런 와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에서 교통카드를 버스하고 지하철을 연동을 시킬 때도 자,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자, 그걸 추진했고 나왔죠. 나왔는데 일주일 잘 돌아갔죠.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모여서 하는 일이라도 세상에 없는 걸 처음 만들어낼 때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기는 걸로 해놨다. 그것은 우리가 내놓은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노는 짓을 보면 뻔하죠. 안 내려봐도 앞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다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 뭔가 하는 일에 자, 그런 걸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단한 일이 만들어가고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는 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이거를 특허를 등록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나중에 다 모든 무기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즐겨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겼다. 그러니 예상하지 못한 그런 걸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더 나갈 것이다. 그리고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질문사항이 현재는 분당 5만 개의 채굴인데 신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현재는 우리의 이 기존에 있는 것도 현재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가 이전이 이 프로파일 데이터가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는 여러분들 프로파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자산은 이제 우리 새로운 시스템에서 채굴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먼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뭔가 회사가 밝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시스템은 그렇다. 그리고 현재의 이제 구 시스템에서 시 시스템으로 이전이 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됐다. 디지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촉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회사의 IT 팀과 회사가 한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 할 일에 중점을 맞춰서 솔루션을 만들면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손을 넋을 놓고 있을 수도 있었다. 예전에는 그때는 법도 없고 완자아웃이 언제 될지 몰랐을 때 얘기다. 근데 지금은 법이 거의 만들어지고 내셔널 레지슬레이션이 국내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진국은 벌써 빨라지고 있다. 자, 그것이 다 만들어지고 우리 테크니컬 문제도 다 풀어졌는데 그럼 그때 다시 시작하자. 자, 그럴 것보다는 우리는 바로 지금 미리부터 시작하자. 시작하고 남들 안 움직일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깜깜한 밤이지만 자, 어둠이 있어서 우리가 별빛이 빛이 나죠. 자, 아무리 대낮에 빛을 비춰도 달빛도 정말로 빛도 안 난다. 자, 어두울 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우리가 이게 기회가 되고 부각이 된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회사도 지금 현재 한국을 대단하게 생각하듯이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더 조금만 더 하면 아예 예전에 반만 하더라도 딴 데서 더 안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된다. 자, 그럴 때 반드시 정권을 가지고 한국과 왕코인 이 회사와 딜을 할 것이다.
자, 한국에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회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유럽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법적인 이 인허가라든가 이런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이 딱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한국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라면 안 되겠죠. 돼 있으면 바로 국내 지방 정부와 국내의 여러 힘 있는 자들을 만나서 이것이 공직에 있든 민간에 있든 간에 그래서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간에 반드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딜을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왕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6년 전에 들어와서 이 팔자를 고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왕코인이 커왔잖아요. 그때 한 번도 이 세상의 부침을 겪지 않고 우리 왕코인은 제가 들어온부터 약 1만 원에서 지금 6만 원에 가까이 되는 가치가 높여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끝까지 떨궈졌다. 그러면 제가 국내 어떤 기업도 국내 어떤 이 정치 지도자도 또는 이 지방자치단체도 자 만나서 딜을 못 하겠습니까? 자 만나서 딜을 하고 결정권이 제가 없으면 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딜을 만들어내면 네가 올라와라 또는 내한테 정권을 줘라 이렇게 하면서 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만큼의 거의 막강한 딜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00개 이 블록체인 이 패키지 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00개 딜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는 지금 1,500개 중에 거의 2,300개 한국을 빼놓고는 유포된 것이 없어요.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자, 회사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 리더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왜 가능할까요? 우리는 바로 촛불 하나로 어떻게 혁명을 이뤄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33명이 이 독립선언에 선언을 해서 모든 대한민국을 독립을 시키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오사혁명을 일으키고 인도의 간디의 그 무저항 운동을 일으켜서 이 식민지 국가를 모두 당시에 다 독립을 시켰을까요? 방탄소년단은 왜 전 세계를 저렇게 하고 왜 싸이는 또 그렇게 하고 월드컵은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알 수 없는 그 유전자가 여러분들 피해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자, 우리 한국은 할 수 있는 저력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왕코인에도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이 없는 나라인데 벌써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회사의 모든 정책을 한국이 자주유지하고 흐름을 다 바꿔놨다. 글로벌 이벤트도 그랬고 텐케이도 그랬고 지금 마찬가지 완자웃 이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바로 한국인들 때문에 그렇다. 한국인의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엄청나게 돌아가는 팽이에 불과하다.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힘을 보태면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이 완자웃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보태주시고요. 회사의 일은 회사에 맡기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고 우리 왕코인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대단한 역량을 보였듯이 조금만 더 하면 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가 질릴 것이다. 이제 뭐든 뭔가 하더라도 기가 질리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전폭적인 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를 의지하게 되고 우리를 내세우게 되고 그래 되는 이 왕코인의 세상이 반드시 오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나서는 거죠. 자, 그렇게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또 질문사항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18주간 뉴스를 통해 중앙은행에서 인증받은 것들이 세무법에 만들어진 현재에도 유효한죠. 자, 여기에서 대해서도 회사가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회사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공지를 작년에 5월 14일부터 9월 중순까지 18주차에 걸쳐서 이 익스체인지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공지한 내용은 우리와 같은 익스체인지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특별 뉴스 공지로 뉴스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왔죠. 그때 회사가 얘기한 것은 우리처럼 중앙화된 익스체인지, 죄송합니다. 중앙화된 익스체인지,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호텔에 묵고 있어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들어오지 말라라고. 집에서 왜 들어오지 마느냐? 저번에 목포에 가가지고 그런 사단이 좀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선생인데 학교를 2주를 못 가서 낙인이 찍혔어요. 근데 지금 개학이 이제 엊그제인데 이제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막 인천까지도 가고 충주까지도 가고 이제 지금 코로나를 더 참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집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그런 사태에 걸리면 이제 징계가 아주 중징계를 받겠죠. 그래서 집에 아예 그 비밀번호까지 바꿔놓고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경비실에 맡겨놓은 이제 그 뭡니까 가방만 챙겨가지고 장기 투숙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익스체인지인가요? 우리 익스체인지가 디지털 월릿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익스체인지, 그때 익스체인지 플랫폼의 익스체인지는 오늘날 거래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누차 내가 얘기하지만 회사가 발표한 글이 그렇고 선도 업체들이 그렇고 오늘날 이 거래소처럼 저렇게 운영하는 저런 암호 자산도 있지만 정말로 오늘날 은행에서 있는 익스체인지 환전 창구를 그냥 어플로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그렇게 은행에서 환전하듯이 하는 디지털 원리 서비스라는 선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많이 중앙은행과 관련이 있어요. 다른 이 디지털 이 거래소를 만드는데 어떤 업체가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고 그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화폐는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라 바로 그런 모든 선도 업체들이 중앙은행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일부 나라지만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요. 그 이제 중앙은행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익스체인지와 디지털 원리를 한 번 더 제가 이 제 4강과 제 5강이 아마 이걸 다뤘을 거예요. 지금 현재 7강에 해당이 되지만 1강, 2강, 3강, 4강 모든 내용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익스체인지와 우리의 디지털 월릿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이제 여기에 미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디지털 월릿이 전부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바로 금융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 우리 원코인만 집어넣을 수 있으면 대단하다. 자, 그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우리 익스체인지 그 코너인 그게 아마 5강에 있을 거예요. 4강인가요? 거기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인허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회사가 발표는 안 했지만 제가 추론을 한 내용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요. 기타 또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저녁에 웨비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웨비나에 아직 공식 이제 원래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웨비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뉴스레터가 지금 현재 알려져 있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공지를 못 하는데요. 뉴스레터에서 공지가 또 뜨고 또는 그 코케팅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내용이 뜨면 이런 30분 전이라도 이 공지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통상 밤 10시에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공지가 안 나와도 10시에 이제 한번 그 줌에서는 공지를 띄우고요. 그리고 혹시 그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면
이제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코케틴 회의 시 엠바고 하는 내용이 있는지요? 네, 없습니다. 자, 이것이 장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캡틴이 이제 저희한테 얘기 안 하는 건 있을지는 몰라요. 이제 캡틴은 회사의 중요 정책에 있는 회사진과 얘기를 합니다. 자, 캡틴이 코캡틴을 회의를 주관하고 거기에 회사에 이제 완납해 있는 이 관리직에 있는 한 분도 코캡틴 회의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는 내용들이 자, 이거는 너희들만 알고 있고 밖에는 공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엠바고 하는 얘기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투명하고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고 정말로 이 책임은 물을 수 있고 따지기도 하고 서로 그럽니다. 그래서 박진감 넘치게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마이그레이션 되는 이 상황은 이제 회사도 예측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제 다른 게 어떤 문제냐?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 걸린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구미정님, 어떤 내용이죠? 뭐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자, 질문한 사항이 있으면 마이크를 우리 터치해서 오픈하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마이크를 손을 대시고요. 자, 화면에서 터치한 다음에 왼쪽 밑에 마이크 슬래시를 클릭하시면 마이크가 켜질 거예요. 안 되는데요? 네. 네. 자, 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현재까지 채굴된 코인 중 본사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이제 기존의 이제 암호 자산 업체들 예를 들어 볼게요. 암호 자산 업체들도 일부는 자기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채굴된 양 중에 또 어느 정도는 회사가 비축분으로 또는 리저브 이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중앙은행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는 은행입니다.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 라이센스를 받고 우리가 이자를 줄 수 있죠. 은행은 똑같이 오늘날의 규율을 기본적으로 따르는데 암호화폐에서도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때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도 정기적금을 들든지 그냥 유치돼 있든지 이 돈도 실제로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회사가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그리고 현재 지불 준비율이 뭐 10%라는 게 있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건 화폐의 기본이에요. 은행이 돈 받은 것만 가지고 빌려준다라고 하면 은행의 업이 엄청나게 축소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은행업은 받은 돈은 100이어도 10% 지불 준비율을 남기고 자꾸 굴려서 이자를 받아먹어라 라는 것이 오늘날의 은행의 시스템이니 암호화폐도 비슷한 시스템이 적용될 거라고 보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정의 코인도 은행이 유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은행이 유용하려면 제3자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바로 작년 10월 3일 날 익스체인지, 컨트롤되어 있는 우리 익스체인지는 바로 은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3자 자산관리 업체인 커스터디언이 돼야 된다. 커스터디언이 되려면 자산관리 업체가 되려면 제3자 자산관리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 자, 그걸 받아야지 은행이 되는 거고 그걸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맡긴 돈에 손을 대는 거죠. 자, 손을 대면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자는 어떻게 주느냐? 이 돈을 손을 대서 밖에 내보내고 이자를 더 많이 받아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그 업을 하려고 그게 은행의 업의 기본인데 그렇게 해서 이자를 은행이 5%나 6%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된다면 세상에서 이 돈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봐도 그 팔자가 훤하겠죠. 자,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추록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좋은 점은 뭐냐? 자, 기존의 암호화폐는 지폐는 찾아가면 돈이 없어요. 우리의 돈은 한 개도 못 찾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계정을 만들어서 상인이 100만이나 1000만이나 2000만 원이 들어오고 75억이 들어오고 그 이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들어와서 계정이 만들어져서 이 계정에서 저 계정으로 쓰는 것이 이게 상인일 수도 있고 이게 보험회사일 수도 있고 이게 또는 이 개를 하는 동창의 총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주고받는 것이지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 전 세계 모든 게 이 안에 원코인 시스템 우리 블록체인 안에 들어온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지금 1200억 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 회사의 돈이다. 회사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회사가 다 이제 제3자 자산관리 라이센스를 받으면 운영할 수 있고 달라고 할 때 100% 언제든지 주면 된다. 근데 맡겨놓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 제3자 자산인이 우리가 굴려서 우리가 이제 회사가 잘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마치고요. 저녁에 우리 웨비나가 이 10시에 이제 수요 웨비나가 글로벌 웨비나가 항상 수요일 날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재까지 이게 공지가 안 돼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전 세계에서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 분위기와 영어로 돼 있지만 그래도 그거에 추후에 관련돼서는 제가 밴드에다가 다시 그 요약해서 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고요. 회사에 조금만 더 믿음을 실어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제가 더 믿음을 가지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고 한국한테도 기회가 온다. 그런 역발상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원코인에 가는 길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